네, 안녕하십니까. 복고드 통일청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건법당 입종지라, 거기서부터 공부할 차례인데요. 자, 우리가 법의 깃발을 지금 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의 깃발을 드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네,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제가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건법당 입종지라, 명명불칙 조계시라.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의 깃발을 드는 자들, 부처님의 거룩한 뜻, 종지, 아까도 뭐 화엄종, 조계종,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었던 그런 그 취지. 중요한 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꿀이죠. 꿀, 진한 꿀 맛을 딱 본 자들은요, 무슨 꿀 맛을 본 다음에 사탕을 먹어보세요. 사탕 맛이 날까 안 날까? 사탕 맛이 나야 안 나요? 아시네. 꿀을 안 먹었을 땐 사탕이 달아요. 근데 꿀을 딱 먹고 나면요, 이게 사탕이 전혀 맛이 안 나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부처님 법의 아름다움과 부처님의 세계에 대한 체험이 있는 자들은요, 마음의 환희로움이랄까, 그런 체험을 해본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다른 어떤 것도 비할 바가 없는 그런 그 즐거움의 세계를 체득하고 그 안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자. 건법당 입종지라. 얼마나 부처님 법을 사랑하시고 부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휩쓸어가는 거, 사바세계. 사바세계의 어떤 것들엔 말이죠, 뭐라고 표현할까? 욕망이랄까, 무슨 희열이랄까, 자꾸만 변하잖아요. 오래가지 않고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나라의 체험은요, 제가 꿀맛으로 표현해 드렸습니다만, 꿀도 세소의 것이죠. 근데 부처님 나라의 체험이라는 건 그저 항상 뭐라고 표현해 드릴까? 근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한없는 사바세계 말로는 잘 되게 어려운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를 체험한 자들의 어떤 삶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환희와 연락이란 단어를 떠난, 그게 불립문자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3차원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문자로 되는 세계도 아니고요. 한번 부처님 세계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체험해 본 자들, 흔들림이 없죠. 명명불칙이라 조계시라.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이죠, 이렇게 고요히 부처님 말씀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들고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알파파가 나온대요. 뇌파 들어보셨죠? 뇌파. 그 다음에 뭐냐면 흥분을 하고 막 그러고 이러면 베타파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는 뭔가 하니 세타파가 나오고, 깊은 숙면에 들면 델타파가 나온대요. 이제 파장이 알파파는 7Hz가 되고요, 보통 베타파가 되면 14Hz 진동이 많은 거죠. 진동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세타파가 되면 한 5Hz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델타파가 되면 이제 뭐 1Hz, 저희 고요한 깊은 세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파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변화 양상이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 파동은 뭐죠? 파동은 뭐예요? 무슨 전자파, 전기파, 전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전파, 파도란 파동 친단 말이에요. 파동 친단 말이에요. 이 허공은 불교에서는 항상 뭘 많이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뭐라? 바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방광불 뭐라? 화엄경, 용수보살 뭐라? 약찬계, 남화장세계 해. 바다가 그렇게 많이 등지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한두 곳도 없이 넓으니까 보통 우주 바다를 얘기하거든요. 그 왜 그럴까? 바다는 물이지만 허공은 뭐죠? 나의 생각 따라서 파문이 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마음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항상 얘기하죠. 사랑은 주는 것과 주니까 뭔가 아니 나를 버려버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파동이 없어. 허공은 아무런 말이 없지. 근데도 허공은 뭐라? 끊임없이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지금 이 방 안에 베토벤 선생님 와 계십니다. 그러면 저 스님이죠. 뭐 이상하네. 모차르트 선생님 와 계십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근데 라디오를 갖다 딱 켜보세요. 그럼 뭐죠? 빰빰빰 베토벤 선생님 나타나시잖아요. 모차르트 선생님 나타나시네. 이 방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 몰라. 이 방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 우리 눈에 안 보여. 우리 눈이라는 게 이게 뭔가 아니 한계 내적인 존재니까 이걸 하셔야 된다. 귀라는 게 정말로 무슨 베토벤 선생님 모차르트 울려 퍼진 걸 들을 수만 있어도 라디오나 텔레비가 필요 없잖아요. 라디오나 텔레비가 필요 없잖아.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근법당 입종지라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다고 자꾸만 하니까 점점 신기하고 새로운 게 나오니까 돈 벌어서 그런 거 다 사잖아요. 그럼 점점 뭔가 하니 인간의 인지가 자꾸만 발달돼 나가면 점점 보이지 않는 세계, 깊숙한 세계까지 지금 요즘에 인공지능 어쨌든 간에 이세돌 선수하고 뭔가 하니 알파고하고 싸워가지고 어떤 한국 선수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아니다. 그래도 이세돌 선수가 있어서 여기서 바둑 알파고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단히 엄청난 거구나 하는 그런 아주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인식의 계기가 됐을 것이다.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각 부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해질 거예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어쨌거나 간에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신의 영역까지, 신의 영역, 부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냐? 그죠? 인간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니까. 천재적인 인간들이 알고리즘을 짜고 말이죠. 두뇌공학을 연구하고 두뇌 어떤 그런 뇌파의 세계를 연구하고 말이죠. 뇌파라는 게 이게 계기로만 나오는 거거든.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능이라는 게 검출되는 겁니까? 뭡니까? 근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고 하다니까 점점 신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신의 목소리, 정작 몽고하니 참된 신의 목소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계음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법음이죠. 불성, 신성. 그 물질로만 막 해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은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은 뭐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위력적인 그런 기계들이 정말 인류를 정말 도탄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왜냐? 결국 인간의 마음 가운데 탐욕심이 있거든요. 탐욕은 악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에 자꾸만 이른바 뇌파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홍해 파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건 지금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생각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의 필라멘트 구조를 나선상의 구조를 움직여서 물질을 만든다는 건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전기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일수록 근법당이라 법의 깃발을 정말 듣고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었던 종취를 정말로 세워야 되는데 점점 몽고하니 그와 같은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자꾸만 가버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명명 밝히고 밝혀야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 불칙을 근법당 법의 깃발을 높이 들고 종지를 세워서 명명불칙 밝고 밝게 부처님의 조칙, 부처님의 법칙을 정말 밝고 밝혀서 정말 흘러 내려와가지고 드디어 조계, 이 영가현각 쓰면 육조 해능의 어떤 그런 후예니까 조계에 와서 드디어 법이 이어졌도다. Setting up the flag of Dharma and raising up the Buddha's teachings, 조계 succeeded doubtlessly to the Buddha's clear teaching. Succeed to 하면은 계승이고 succeed in 하면 성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setting up the flag, 세웠다는 거죠. 달마의 깃발을 세우고 raising up the Buddha's teaching, 부처님의 가르침을 뭔가 선양시켰다. 조계 종이로 succeeded, 다 의심할 법 없이 계승했다. Buddha's clear teaching, 부처님 분명한 그런 그 가르침을 이었다 이거죠. 제일가섭 수전능.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섭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통을 이었다는 거예요. 가섭 부처님이 제1제자지. 수전등 머리가 되어서 등불을 이어받아서 등불을 전해받았어. 28대가 누구하니? 달마스님이라. 28대까지는 뭔가하니? 28대가 인도 불교의 28조는 달마스님이야. 근데 이분이 중국으로 갔잖아. 28대 서는 뭐라? 인도란 말이야. 서천. 그 왕호 천축국정 그러잖아, 그지? 서천. 중국으로부터 중국 28대까지는 인도의 기록이 있다. 서천의 기록이 있다. 마하카샤파 began to pass down the lamp of Dharma.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pass down the lamp of Dharma의 어떤 등불을 이어받아서 28 successions were recorded in the Western country, India. 그러니까 28조 그 계승된 어떤 그런 조사들이 계속 흘러내려와 가지고 인도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달마스님의 법이 어떻게 동류, 우리가 서건동진 그지? 서건동진 금화해동 이러잖아요. 그 전에 공부했지, 그지? 선천 쪽에서 뭔가하니 건은 서천축이란 말이야. 동진, 여기는 동류라고 그러는. 서건 동류, 서건동진 금화해동. 우리나라를 해동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문 올릴 때 다 중요한 거예요. 법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를 때까지 고생하신 많은 선직들, 서건동진, 금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직 감사합니다. 모든 그런 모든 조사 종사들, 그러니까 6조 해능까지는 조사라고 부르고 6조 해능의 제자들 가운데 해능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6조 그 다음에 달마스님에서 그 다음에 해가 쭉 내려서 6조잖아, 그지? 달마가 이제 인도에서는 28조고 중국에서 초조라고 그래, 달마. 그래서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육조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육조 다음엔 7조서부터는 뭔가 7조가 없어. 종사 5가 7종이라고 또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육조 해능이 한 사람만 세웠다간 세상이 나빠지니까 마저 어떻게 암살당하거나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퍼쳐놓습니다. 5가 그래서 조동종, 위왕종 뭐 해가지고 쭉 갈라놓습니다. 7종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종사들이 등장하는 거죠. 법이 동쪽으로 법이 동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입차토 중국에 이 땅에 들어와서는 이런 말이지. 보리달마가 위초조, 달마 스님께서 초조가 되었도다 이런 뜻이죠. 달마 스님께서 The Dharma flowed into the east to enter the land. 달마 스님께 달마 스님이죠. 그 법이 달마는 법이고 밑에 보디달마는 보리달마고 법이 뭔가 하니 지난번에 한 말씀이지 까르마를 따르마로 그런 얘기했지. 까르마를 부처님께서 가르친 내용은 까르마를 따르마로 우리의 업을 뭔가 법으로 전부 다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정말 일시적인 차원의 임시적인 차원의 현실적인 차원의 영원으로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정말로 상대적인 차원에서 절대세계로 가는 게 우리의 어떤 그런 수행의 근본 태도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Dharma flowed into the east to enter this land. 중국에 들어왔다는 거. 보리달마 became the first founder. 이른바 말하면 선종의 초조가 되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아무리 봐도 세상은 점점 더 물질이 뭐라 팽배할 수밖에 없다. 물질 만능이고 배금주의고 정신세계는 점점 뭔가 하니 퇴락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러다가 점점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결국 뭐라? 본질 잊어버린 자들은 뭐라?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본질에 우리는 하늘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하늘에 뿌리를 박아야 돼. 땅에 있는 건 전부 다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암담하다니까.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과학이 발달하고 난리친다고 하지만 이게 앞으로 갈 길을 보면 부처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물질이 말하면 마음이 입을 막고 정말로 물질이 잠잘 때 마음이 입을 여는 거니까. 너무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건 좋은데 이 물질은 또 전부 다 쏠려버리거든. 그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진짜로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말씀이죠.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뭘 주문하고 뭘 하고 뭐 하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다 하잖아. 그럼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회사에서 다 들어갑니다. 무슨 회사? 생년월일 같은 게 다 나오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때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다. 그럼 뭐라 다 무슨 뭐 애기 뭐 우유 광고 무슨 뭐 기저귀 광고 뭐 그게 싹 먼저 알아버려 우리를.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생각만 해봐요. 당장 앞으로 현대가 저렇게 나가고 난리치지만 우선 당장 뭐라 공유경제라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잖아. 우버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 비싼 자동차 사서 뭐 하냐 이거야. 하루 사가지고 많이 몰고 다니지도 않잖아, 그지? 폼만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 좋은 자동차 빌려준다 이거야. 내가 자동차 빌려줄 테니까 타라 이거야. 갖다 모셔다 드린다 이거야. 그럼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어느 음식점 내가 어디 음식점 가고 싶은데 그럼 자동차가 다 알아서 해. 거기다 또 자동차가 뭐라 운전기사가 필요 없어. 야 이거 정말로 희한한 시대가 오는 거야. 무인 자동차를 테슬라니 전부 다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거든.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 10년, 20년 우리가 정말 빨리 변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공덕주로서의 삶인가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시대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죠?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면서 시대가 정말 변해가고 있구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지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살고. 근데 부처님은 계시잖아. 기도와 미얀마 사람들처럼 기도와 뭐라? 기부. 지금은 가난한 것 같은데 54년간 군인들이 통치를 했으니 기가 막히잖아.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그들이 이만큼 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생각할 게 많지만 중국 다다시도루라고 일본의 유명한 그런 그 제국주의론자가 하나 있었는데 일본, 미국, 뭐 소련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이른바 말하면 파당 짓는 데 선수라는 거야. 정말 일본 인간들 웃긴 인간들입니다. 한국에 대해 철저히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국민사관을 낱낱이 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다다시도루 말 맞다나 너무 파당을 많이 지어. 무슨 진박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조선시대 말 무슨 친일파 뭐 있는 것처럼 친노파 있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전부 다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뭐 벽파 시파에서 파당이 얼마나 많았어. 얼마나 사화가 많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많으니까 종교도 다른 미얀마 같은 데는 딱 불교 하나지만 말이지. 여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종교 백화점처럼 이 종교 저 종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짧은 시간에 그것도. 참 정말 이거 각성해야 된다니까. 자, 실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59기 구정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현재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단은 조계종인데요. 네. 이 이름이 중국에 있는 조계산에서 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께서 네.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제 아는 스님들이 한번 저 가보지 않겠냐고 예전에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안 됐더라고. 근데 갔다 온 친구들한테 얘기는 다 들었죠. 거기가 어딘가 아니 중국 그 광동성 알죠? 광동성? 광동성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왜 육조 스님이 그 광동성 남화산에 와 있었 남화산 사에 와 있었던 거 아니?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육조 스님의 스승이 누구야? 오조 홍인대사거든. 오조 홍인대사. 근데 오조 홍인대사 문 중에서 신수하고 이른바 말하면 해능 걸출한 스님이 계셨던 거죠. 근데 신수는 이른바 말하면 북쪽, 북종이라고 그래. 근데 이른바 말하면 남종, 이 육조 해능이 남쪽 사람입니다. 양장이 남 사람이야. 근데 예전부터 뭐냐면 이른바 오조 홍인대사 가만히 보니까 육조 해능이 물건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막 벌써 깨달음의 그 어떤 그런 정도가 다른 거야. 근데 만약에 그때 남쪽은 오랑캐라고 그랬거든. 오랑캐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조용히 몽고하니 가서 발을 주면서 떠나라고 그랬어. 남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갑니다. 남아산서. 그 뒷산이 조계산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 그 육조 대사를 쫓아서 가사바로와 오조 홍인 대사가 그걸 육조 해능에게 줬다는 게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쫓아간대. 정말로 목숨이 위태롭고 그랬었죠. 숨어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육조 해능이 있던 광동성의 어떤 그런 그 지역은 말이죠. 육조 해능의 그 뒤를 잇는 도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육조 해능서부터 쭉 해가지고 무슨 5가 7종이 벌어지면서 많은 스님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육조 해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남아선사 그 육조 스님이 계신 뒷산을 조계산이라고 하니까 조계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역사는 길지 않죠.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와서
뭔가 한국 불교를 좀 새로운 차원으로 자꾸만 승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는 59기 지원명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증도가에서도 음, 가섭 존자께서 부처님 법을 이셨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가섭 존자께서 법을 이으셨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말씀이죠. 불교였던 그런 그 대를 잇는 어떤 흐름은 세속의 차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세속에는 뭐 장자상속이니 이런 법 있잖아요. 또 내가 아버지고 뭐 내가 무슨 왕이고 내가 재벌이면 아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똑똑한 아들 딸들을 뽑아서 물려주고 하잖아요. 뭐 아들이 하나 있으면 도리가 없지만,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면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마음의 세계는 체험이 중요한 거죠. 수행 체험이.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염화미소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꽃이라는 딱 들으시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가섭존자만 뭐죠?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염화미소라죠. 꽃을 드니까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의 묘리인 거예요.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 뭐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즉 다시 말씀드리면 깨침의 경지가 같은 거죠. 거량을 하고 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법당에서 뭐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고 하면 무문관에 그냥 막 들어가서 그냥 막 하루에 20시간씩 참선을 시키고 막 그냥 잠 몇 시간 안 자고 계속 미뤄졌기 그러면 뭔가 체험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체험이에요. 체험을 해야 돼. 이건 말로 되는 세계 아니에요. 불림문자라고. 언어도 다녀 심행처멸이라. 그러니까 증도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섭존자와 부처님 관계는 마음과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된, 부처님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뭐 몇 년을 살다 보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일심동체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계. 그런 경계가 있거든요. 도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보세요. 조수 스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모든 만유엔 불성이 있고 모든 만유에 전부 다 부처님의 성품자리가 들어있다. 그런데 조수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정반대야. 왜 그랬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조주무자잖아. 그러니까 계속 조주의 몽산법에 나온 대로 조주의 마음으로 들어가라. 조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럼 터지는 거예요. 조주 스님의 마음을 깨치는 거죠. 깨치는. 이목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 이목고 뭔가 먹고 하는 이놈 뭔가 내 마음자리 가운데 뭔가 영혼과 하나가 되는 그 놈이 있거든요. 그 놈이 누구냐? 있긴 있어. 그걸 mon고하니 내가 이제 체득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걸 견성이라고 부르지.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자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그 자리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하나로 통하는 자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 아라한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과 그 몽고하니 가장 마음이 통한 분이랄까. 부처님 꽃을 딱 드니까 빙긋이 웃었다. 여러 가지 그 뭔가 법을 전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여기도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실 것은
마음이 갈라지면요. 마음이 갈라지면 나와 남이 갈라지면은 거기서는 뭔가하니 분명한 사실이 사랑이 벽을 만나죠. 벽을 만나죠. 부부가 처음 만날 때 이 우주의 법칙이 참 묘하잖아. 남자 여자가 만나면 처음에 표면을 보고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게 있고 뭐가 있고 만나고 하다 보면 서로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니 한 덩어리로 살면 되는데 계속 또 뭔가 하니 아내와 남편 간에 벽이 있으니까 안타깝고 사랑이 멈칫멈칫하게 되고. 근데 정말 천생연분이라거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당에 나온 거사님이 스님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는 천생연분 같아요. 왜 그러신데요? 했더니 뭐냐면 자기가 아침에 뭔가 하니 출근할 때 내가 오늘 감색 싱글을 입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누라가 생각만 했는데도 감색 싱글을 들고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게 참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게 듀크 대학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주 화목한 부부들하고 불화한 부부들을 모아놓고 카드놀이를 했어요. 장벽을 딱 쳐놓고 아주 화목한 부부가 뭐 예를 들어 스페이스 A 뭐 있잖아요. 카드로 했는데 화목한 부부가 불화한 부부들보다 몇 배의 맞히는 거 정답을 맞힌 비율이 몇 배가 되더래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텔레파시가 얼마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계속 틀리는 거야. 벽이 있으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게 부처님께서 가사백의 법통을 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음이 하나인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면 타심통인이 뭐니 해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통하게 돼 있고요. 그런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요 정말 천생연분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잠깐만 살면 출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기르다 보면 언젠가 보면 점점 가다 보면 부처님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에 두고 안녕하세요. 벚꽃의 통을 통해 많은 힘을 얻고 있는 70대 불자입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저 아내는 모두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퇴직을 했기에 노후를 보낼 자금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요. 친구들이 너희 부부야말로 무슨 걱정이 있냐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최근 아내에게 치매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젊어서부터 기억력 하나는 최고여서 나이 들고도 건망증이라는 게 없던 사람입니다. 매번 뭘 잃어버리는 것도 저였고 그때마다 저를 챙겨주는 건 아내였죠. 돌아보면 아내와 함께 해온 세월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덜렁대고 다혈질인 저와는 반대로 꼼꼼하고 침착한 아내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집안일도 학교일도 뭐든 척척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요. 분명히 저와 통화를 해놓고도 언제 통화했냐며 우기기 시작하더군요. 또 지난달에는 환갑 때 아이들이 해준 반지며 명절에 받은 돈 봉투들이 없어졌다며 도둑이 든 것 같다고 하길래 참으로 난처하고 온 집안을 뒤졌는데요. 반지는 욕실장에, 돈 봉투는 돈만 꺼내 화장지로 잘 감싸서 화장대 깊숙이 넣어두었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건강검진을 핑계로 검사를 했더니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합니다. 아내는 워낙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자신의 병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아직 아이들에게도 아내 본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저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알츠하이머스 이제 이 치매가 워낙에 많아 놓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사회 문제로 등장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는 이제 앞으로는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냐면 진짜 하나의 마음이 돼서 그동안도 사랑해 왔지만 그리고 이제 꼭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제가 사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하니 이 치매라는 게 두뇌암이라고도 하잖아요. 뇌암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처참하고 안타깝죠. 근데 치매도 뭐냐면 뭐 얌전한 치매가 있고 난폭한 치매가 있다잖아요. 막 부수고. 근데 이분은 지금 상태를 보면 이제 치매 초기니까 얼마든지 잘 지내갈 수 있습니다. 또 나이도 연만하시고 한데 우선 첫째로 뭐냐?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식물들은 뇌가 없어요. 그죠? 식물들은 뇌가 없는데 식물들은 뭐예요? 뇌가 없습니다. 근데 식물들은 뭐라? 뿌리가 번져 있는 모양이 뭐죠? 우리 뇌의 어떤 그런 뉴런의 어떤 세계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분들의 대체로 문제점들이 운동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운동도 같이 많이 다니시고 우리 땅에 나오시는 그런 압구정동 사는 보살님 치어머니도 자꾸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는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같이 모시고 많이 다니라고. 근데 밖에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새로운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손잡고 자꾸만 지내고 말이죠. 사랑 하나로 만들잖아요.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야. 대체로 뭐냐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고 한데도 직업이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죠. 애들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학교 선생님 보통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또 애들 키우는 게 하나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애들 많이 하면 정년퇴직까지 하셨다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썼겠어요. 그리고 또 이 뇌의 구조상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를 보게 되면은 대체로 보면 치매가 남자들도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든 이른바 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치매 많이 걸린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 이제 자꾸만 이제 우리 그 거사님이 거사님 지금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가능한 한 아까 회양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모든 걸 회양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의 수족이 돼주는 겁니다. 아내의 수족이.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남자는 일에 살고 여자는 사랑에 산다 그러잖아. 좀 남자는 지성적이라고 하면 여자는 감성적이잖아요. 감성적인 사람이 훨씬 쉽게 치매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여자의 신체는 뭔가 남자들하고 달리 뭔가 하니 여러 가지로 소모성 체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절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매 초기니까 얘기할 것도 모르겠으면 가족들이 회의를 안 모르겠지만 좀 더 따뜻한 배려로 같이 행동하고 전혀 뭔가하니 치매란 그런 그 내용보다는 그런가 보다 이해해주고 아량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동안에 뭔가하니 못다한 그런 그 사랑을 좀 더 하시고 더 보살펴 주시고 결국은 두뇌 회로를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 있거든요. 두뇌 회로를 선생님이란 직업은 머리는 많이 쓰지만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뇌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탐진치라고 말씀했죠 지난번에. 탐진치, 탐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똑같이 뭔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제가 보살님들을 많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뭘 느끼겠는가 하면 그냥 맡겨놓은 일들 그냥 하려고 해내려고 몸과 마음을 다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욕구가 크게 되면 제가 말씀했죠. 욕구가 크게 되면 못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생활 영위하려 남편 몸과 하니 잘 받들어 섬기려 또 학교 가서 애들하고 씨름하려 이게 더욱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당연히 이 편지를 봐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 물론 직장 갔지만 여자들은 가정과
직장을 같이 가야 되고 애들 많이 키우면 더욱더 머리에 스트레스가 많죠. 충분히 내가 그동안에 아내를 사랑을 많이 못했구나. 내가 아내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아내에게 정말 크나큰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초기시니까 더욱더 이제 분명히 뭔가하니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들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의사 선생님들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더 그 속도를 치매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래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하나로 스트레스라는 건 갈라진 상태가 스트레스거든요. 하나로 자꾸만 몰고 나가니까 한 마음이 되고 사랑이 되고 가능한 한 또 그 치매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럽니다. 가능한 한 집중력을 키워주는 건데 치매 걸린 사람은 집중력이 약해요. 산만하고 그러니까 같이 절도 하시고 또 절에도 다니시고 또 여러 가지 뭔가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걷다 보면 뭡니까 어떤 철학자 만났다나 그분은 뭔가 아니 유명한 그 피에르 쌍송가 그 사람 말 맞다나 걷기 철학 걷기 미학 자꾸만 걷다 보니까 걷는 것도 요즘 큰 집중에 좋잖아요. 걷기 명상도 있지만 걷다 보면 집중력이 강화되니까 많이 함께 그렇게 다니시고 하면 훨씬 좋아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